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찰하는 시민 김무선입니다. 한창식 수석은 1992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죠. 전통검사 출신인 법조인이고 동부지검장 출신입니다. 검사장 승진 후 울산지검 수원지검을 지검장으로 있었고요. 2019년도 검찰을 떠난 뒤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런 전직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이 칼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칼이 되는지. 창식 수석 임명자죠. 민정수석. 여러분 민정수석이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 민정수석실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기록물 유출 의혹 수사 2009년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 재직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수사해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문재인 전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도 2019년도 동부지검장 재직 시에 있었고요. 그때 김원경 전 장관 또 기소했었죠. 그렇게 뭐 했었고 김학의 전 장관 출국 금지할 때 추인 거부한 거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이거는 뭐 조공식 신당 차규근 의원님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네요. 근데 이런 사람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했을까? 그것도 민정수석에 검찰 조직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아는 인물, 그리고 검찰개혁 2단계 보안수사권 정권 송치주의 문제 등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과거 정치 이력이나 수사 대상보다는 국정 2년차 필요한 실무 능력과 조직 장악력을 우선시한 실용주의적 인사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제 속에 있는 말을 한번 할게요. 아까도 너무 제가 화가 나갖고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문재인을 향한 칼. 바로 여러분들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김무선 TV에 돌아오신 분들, 함께 해주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드렸나 하면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김영삼 대통령 때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문민정부 시절에 정말 대한민국 검찰개혁에 처음으로 첫 시도를 했던 문민정부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님의 그 사례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얼마 전에. 그래서 그것을 왜 이야기했냐면은 염려스러워. 정말 개혁의 의지가 강했던 대통령. 그런데도 김영삼 정권에서도 이 검찰개혁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 내가 한번 써보니 그때 검찰에게 야 이거 진짜 너무 충성스럽고 너무 잘한다. 이거 일을 너무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김영삼 정권이에요. 사실 김영삼 정권이 진짜 검찰들을 진짜 개혁하려고 했고 그런데 그 시절에 바로 이 검사들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검사들이 알아서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패했거든요. 그 사례를 한번 들면서 제가 지금 쭉 돌아보니까 야 이재명 정부에서 이 검찰개혁 이 문민정부 시절에 전철을 밟겠다 이런 염려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근본적 문제가 돌고 돌고 돌면 이재명, 돌고 돌고 돌아서 오면 이재명, 모든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전부 파산돼 버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 여러분 이 뭐 거구 방송이가 막 구독 끊고 나가고 난리가 나시더라고. 김무선 TV. 그래도 제가 제 주장을 계속 이야기를 했죠. 저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우리가 이 사안을 따져봐야 된다. 이 모든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즉 이재명 대통령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럴 수가 없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던 게 다 틀리길 바랬고 제가 말했던 것들이 조금씩 벗어나길 바랬어요. 그런데 야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제가 생각하는 방향, 제가 분석하는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본인들의 주장은 제2기 검찰개혁 완수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민정수석을 세우는 이유를 여러분 알겠죠? 이 무능 문재인하고 아직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댓글만 봐도 이 거지근성이 있어갖고 여러분 이 댓글만 봐도 아직도 문재인 욕하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지금 무엇을 누굴 욕하고 할 타이밍이 아니거든. 지금 이 타이밍에서도 여러분 문재인 욕할 때냐 진짜 내가 빨리 진짜 뭐 들었노.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 그게 지금 우선이 아니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딱 거론이 돼야 되거든. 이 인사거든. 이거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참모진들은 이 상에서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네. 거지근성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주도한 한나라당 최백렬 사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부지검, 수원지검, 울산지검까지 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문제가 뭐 노무현 대통령님 기록물 열람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블랙리스트 건부터 해가 여러분 한두 가지 아닙니다. 청산의 대상이거든. 그런 검찰개혁의 대상이 그것도 여러분들 김앤장 출신 지금 김앤장 변호사야.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친노 친문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네. 논점을 내가 분명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갈게요. 지금 이 문제를 친문 친노 이렇게 가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엇박자난 거예요. 김원선 TV에 도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친문과 친노를 끄잡고 오고 친문 친노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논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친노 친문으로 갈 이유가 없어. 제가 볼 때 저 김문선의 판단은 또 보안수사권 얘기가 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보안수사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이건 검찰개혁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친노 친문을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여러분. 그러면 또 논점이 벗어나는 거야. 이거 친문 친노로 끌고 가보면 또 논쟁거리가 되거든. 검찰개혁 바로 여러분 검찰의 그 수사권 이 검찰개혁으로 규정 짓고 가야 돼. 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검찰개혁의 의지가 지금 있다 없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틀 전 예외적 보안수사권을 지켜줘야 된다는 의견을 명백히 하셨고 홍보수석이니 뭐니 그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어. 민정수석의 바로 여러분 공욱 민정수석 후임으로 바로 한찬식 바로 이 양반을 바로 지명했다는 거야. 대통령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졌을까? 바로 봉욱이라는 민정수석이 청거했을 거라. 여러분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야. 친인척 및 비리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내부 감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민정수석이 국정원, 검찰, 경찰 뭐 등등 뭐 그런 것에 대한 파악 이런 것도 있고 또 민심을 수렴해서 대통령께 직보하는 자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민정수석은 바로 인사의 검증에 있거든. 인사 검증의 가장 핵심적 참모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민정수석실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윤석열 검찰이 그대로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지. 최동석 인사 혁신처장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검찰 의지인데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대통령의 인사만 보더라도 인사가 만사라고 여러분 그것도 민정수석실을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여러분 검찰개혁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검찰개혁의 부분 중 올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공소청, 중대수사청 그리고 무엇보다 또 보안수사권 논의. 자,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대통령 의지가 반영이 된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정해진 겁니다. 바로 이 기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준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슨 친노 친문으로 끌고 가. 지금 친문 친노 세력들만 없앤다고 그게 목적일까? 노무현 대통령님에 관한 수사,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한명수 총리에 대한 수사도 있어. 그것뿐만 아니야. 고래고기 사건 바로 황운하 의원 수사도 있고 많아. 여러분 많아. 이 사람은 김학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 것들 다 체크해놓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겠지. 그러다 보니 친문 친노 친문에 대한 탄압으로 뭐 또 이 사람은 친문 세력이 싫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야. 또 논점을 흐리고 있는 거야. 이재명 정부는 검찰을 쉽게 표현하면 무기로 사용하는 거야. 그 바로 문민정부 시절에 보여줬던 그 답습 그대로 가는 거야. 김영삼 검찰개혁의 실패 바로 그게 접어들었어. 여러분 이제 검찰에 권력을 주고 그 수사권을 지켜주고 그 검찰을 이용할 거고 본인의 공소취소 문제 지금 이화영이 문제 김용 문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되어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상 법률상 중단되어 있지만 수사 조사는 진행되고 있거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들 특히 연합파티 같은 것도 이 모든 저항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과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검찰에 대한 엄청난 조작 이런 걸로 우리가 계속 강하게 우리가 왔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캐비넷 바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들 저항들은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 임기 후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위기가 직면해 있다고 보여져. 제가 볼 때 개인적 판단. 그러니 검찰들에게 수사권을 뺏을 수도 없고 수사권을 뺏어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서 검찰권에 수사권을 주고 그 수사를 가지고 또 이용하는 거야. 경찰, 검찰. 이재명 대통령의 그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뺏으면 대통령의 손에 무기가 없어지는 거야. 검찰의 손에 칼이 없어지니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도 칼이 없어지는 거야. 검찰이 내 칼인 거야.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민정수석실 하나만
정도만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단이 봐봐 김민석이부터 지금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진짜 올해 연말 찬바람이 불면 진짜 최대 위기 진짜 탄핵 국면에 갈 겁니다. 내가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 10월달부터 실질적 검찰에 대한 보안수사권 폐지가 논의가 진짜 본격화되면 올 12월 넘어가면 진짜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본격화되면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겠지. 누가? 국민의힘당에서. 여러분 올해 지나고 나면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 바로 여러분 23대 국회의원 선거라고 보면 돼. 그리고 예비 후보들의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 되면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올해 지나고 올 겨울 지나 보세요 여러분. 내년 봄부터 해갖고 여러분들 1년 아닙니까? 그럼 180일 일전 180일이 뭐예요? 3, 6, 18, 6개월 아닙니까? 그럼 6개월밖에 더 있냐고요. 그럼 6개월 전에 여러분 예비 후보 등록하고 막 준비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4월달 내년 4월달 선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선거년. 그러면 국민의힘당에서 뭐를 걸겠어요? 정권 심판이죠. 여러분 정권 심판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이재명 탄핵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꼬라지가 난 게 이게 치밀한 작전 내부 분열이 여러분 내부 분열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통령님 이렇게 안 됐어요. 지금 모든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으로 이 화살이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재명 배신자 이재명 어떠니 막 하잖아요. 그러나 이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님한테만 지금 화살을 돌리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든 거 누군 줄 아세요? 물론 그 근본적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요 민주진보 진영이 분열하고 바로 정치 적극 관여층 민주당 적극 지지층에서 바로 여러분 신인균이라든지 함동균 이은주 바로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이은주를 입당시키는 순간 그 몰락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은주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단단한 댐이 구멍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도 했잖아요. 신보수 세력들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그러니까 임마 이거 무슨 신보수 세력 얘기하노 내보고 욕한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전국의 지지층들도 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 지지층이 바로 분열돼 버린 거예요. 신보수층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이 꼴을 만들어 놓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님을 이렇게까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거는요. 바로 김용민, 이은주, 함동균, 신인균 바로 여러분 또 누구 그 뜰거지 개 하바리 유튜브들 빨아제키는 그런 방송들이 결국은 민주진보 진영을 전부 가가리 잼으로써 그 잼은 작업 속에서 김어준에 대한 공격 유시민의 공격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찢어진 우산처럼 다 찢어진 거예요. 그게 1차 작업이었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론 조성입니다. 바로 민주진보 진영의 여론을 전부 짠 거예요. 과거 같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작업이 바로 이은주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라. 이은주가 들어옴으로써 이은주의 논리로 이은주식 발언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그 유튜브를 가리 볼 줄 알고 유튜브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시청자들이 봐야 되는데 이 유튜브들의 돈벌이 이 유튜브들의 개짓거리에 지금 이 검찰개혁마저도 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금 그 나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대통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돌아갈 다리를 지금 불지르고 있는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염려스럽고 두 번째 그런 자를 통한 이 방식이 돼야 되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과 대통령의 그 방식의 문제 그 여러분 쓰레기를 통해서 쓰레기로 치우면 쓰레기가 남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상업적 목적까지 결합되면서 바로 여러분 이동영, 김용민 이런 유튜브들이 그 라인에 줄을 타면서 학살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저는 내 나름대로 이 사항들을 왜 이런 지경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저는 냉철하게 저는 판단을 내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밭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땅이 없으면 식물은 자라날 곳이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기생하고 더러운 곳이 없으면 거기에 세균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십니까? 바로 그 토양을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에 기생하는 새끼들이 모여들면서 그 위에서 그 악마의 새싹들이 올라오면서 대통령은 그 안에서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허수아비 대통령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들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허수아비 세워놓고 그 허수아비를 칭송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대한 신으로 만들어가면서 실질적 모든 영양분은 다 빨아쳐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했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문제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난 거예요. 걸어본 거예요. 공치모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될 일을 여러분 공치모가 나서서 여러분 걸어본 거예요. 낚싯바늘로 걸어난 거예요.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이 낚싯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소취소라는 낚싯바늘을 걸어가 이재명을 낚아본 거예요, 여러분. 도망 못 가게. 그래서 낚싯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누가? 공치모가. 에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유튜브에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다고. 공치모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뜨는 척해도 실상 DB 보면 그 많은 공치모 바로 그 국회의원들의 수가 대통령 꼼짝하지 마. 우리가 마음만 비비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듯이 국민의힘 당과 손잡아 보는 순간 당신은 가는 거야. 이거라고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꼼짝 못하는 거죠. 와, 저렇게 모임을 만들어가 나를 위한답시고. 그런데 거기에는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 모임을 안 들어가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까 싶어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안에는 권력의 습성이 똘똘 뭉쳐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니나 내나 할 거 없이. 국회의원은요 독립된 기구예요. 독립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독립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당을 옮길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가 다음에 국회의원이 안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그것만 있지 무슨 여러분 권력의 화신들이에요.